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희동 빅프렌드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7월 2일인데요. 7월 2일 현재도 아직도 그 전세 사기 피해 사례들이 아직도 줄을 잇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이제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또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연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그 주택 임대차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전세가 조금씩 줄고 또 월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이제 넘어선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성북구가 장이동이 속해 있는 성북구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 거래량이 이제 6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1,0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월세 거래량은 한 11,500건 정도가 이제 거래된 부분으로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세 거래량이 이제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이제 6월 1일 전세 사기 지원 및 그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는 장이동에서 랜드고 장이 꿈의 숲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이제 특별법을 보시면은요. 전세 사기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세 징수 등에 관한 이제 특례 이런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에 관한 심의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 임차인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심의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둠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좀 위로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분이 직접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제 신청을 해야지 되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의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 이제 따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받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결정 등을 위해서 임차주택의 뭐 가격이나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이러한 필요한 정보 등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이제 주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지원 부분인데요.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그럼 어떤 특례를 적용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경매 유예 정지 부분인데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이제 경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 중인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제 법원에 경매인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매각 기일의 지정을 보류하거나 매각 기일의 취소, 변경 등 경매 절차의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대인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돼서 주택이 이제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압류되었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여기서는 이제 국세 같은 경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집주인이 이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임차주택이 이제 압류돼서 공매가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 전세 피해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압류되었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이 부분도 이제 국세와 마찬가지로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이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공유자라든가 선순위 임차인에게만 경매 절차에서 우선 매수권이 주어졌던 부분인데요. 이 특별법에서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보증은 최고 매수 신고 가격의 한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최고 매수 신고 가격을 제공한 입찰자의 경우는 이제 낙찰자가 될 텐데요. 이 사람에 대한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는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경매를 활성화시키는데 조금은 좀 안 좋은 악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조금씩은 좀 양보하고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그 국세징수법에 따른 이제 공매 절차에서의 우선 매수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또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제 공매가 되는 경우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아까와 같이 보증을 제공하고 그 주택을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지금 이번에 마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청한 경우에 최고가 이제 매수 신청인은 아까 경매와 마찬가지로 차순위 이제 매수 신청인으로 본다. 이런 내용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이제 공매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국세징수법의 이제 공매 절차와 마찬가지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제 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국세징수법에서도 최고가 이제 최고액 입찰자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면 경공매 진행 시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지원 부분에서 국세의 우선 징수에 따른 이제 특례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은 좀 복잡하게 설명이 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체납 국세가 이제 10억이고요. 또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이제 10채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10채가 이제 모두 경매가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 현행에서는 이제 주택 각각의 이제 10억씩 선순위 이제 조세 채권이 이제 적용됨으로써 이 주택에서 낙찰이만 3억이 된다고 하면 이 3억 모두를 국세에서 먼저 우선 징수해 감으로써 이 주택의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면서 임차인들을 눈물 짓게 했던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주택의 각각의 1억씩만 선순위 조세 채권을 적용함으로써 이 낙찰 금액이 3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국세에서 우선 1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으로 임차인들에게는 다소 좀 좋은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제 25조에 보시면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에 이제 개정된 특별법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매 방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에 공공임대 사업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고 또 공공임대 사업자는 공공주택 사업자는 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하여 이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인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큰 도움은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그 전세 사기 피해자당 지원해 보시면은요. 경매 및 공매의 지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나 이제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 전세 사기 이제 피해자들은 사실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신청을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경매나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국가는 경매 및 공매의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그러니까는 경매나 이제 공매가 진행됐을 적에 공매 비용이라든가 경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부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허구에 신청을 하면 이 허구에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서 경공매 진행을 대행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70% 정도 이제 지원할 예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국가 등은 임차인의 이제 긴박한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에 이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국가는 이제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여 요 우선 변제는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의 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번 법안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금융 지원을 보시면은요. 금융회사 등은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이제 대출받은 보증금을 이제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신용 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신용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만든 부분인데요.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대위 변제의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이 대위 변제 등록을 유예함으로써 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 지원 등을 보시면은요.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이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공매 완료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수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이제 대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5,500만 원,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이제 대출해 주겠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 지원에서 보시면은요, 구입 전세 자금 지원 부분인데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이제 경락을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금융 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를 이제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보시면은 소득은 7천만 원 이하고요. 한도는 이제 4억 원까지. 그다음에 이제 금리는 소득별로 이제 1.85에서 2.7% 정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만기는 최장 30년, 거치 기간은 현행 이제 최대 1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 이제 3년까지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이제 우대형을 기준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소득은 제한이 없고요. 최대 5억 원까지 해주는 부분이고 금리는 이제 3.65에서 3.95%까지. 또 하나 이제 만기 같은 경우에는 최장 50년, 거치 기간은 이제 현행의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최대 3년까지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제 그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환을 하는 경우에도 저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기타 지원 사항을 보시면은요. 기존 저 전세 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이 이제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분할 상환은 20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요렇게 요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이제 위기 상황으로 이제 인정한다는 부분입니다.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긴급 생계비나 이제 의료비를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해서 월 162만 원까지 이제 지원한다는 부분이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월 66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기별로 21만 원씩 해서 최대 4분기까지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대상 확대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대상 주택의 면적 요건이 있었는데요. 85제곱미터였는데 이런 면적 요건이 이제 삭제된 부분이고요. 보증금 요건도 이제 완화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요건을 두었으나 이 부분이 이제 삭제된 부분이고요. 보증금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제 5억 원으로 이제 확대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 부분도 이제 삭제됐고요. 당초 경매 또는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이제 포함되었다는 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간 오늘까지 이제 3회에 걸쳐서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뭐 개정 사항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 다소 이제 내용상 둔탁한 부분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어떤 전문가보다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제 그 피해자분들의 정상적인 일상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희동 빅프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